많은 사람들이 시골 전원주택을 짓거나 사면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후회를 할 거라고 지레 단정하는 배경에는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등 사회적 변화가 있겠죠. 하지만 사회적 변화가 있다고 해서 시골에 집을 사거나 시골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모두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시골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사람들보다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물론 시골에 내려와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한 후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골에 집을 사거나 집을 짓는 경우 후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지가 뭐니 해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좋은 위치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입지를 고려할 때 도시 아파트를 선택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서의 입지는 도시에서의 입지와 다르고 또 각자의 기준에 따라 시골에서의 입지의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이 싫다. 나는 깊은 산 속에서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입지와 나는 시골에 살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학교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살아야겠다. 제 케이스죠.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입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에 살아도 여기저기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고속도로를 비롯한 교통 접근성이 입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는 일단 들어가면 자주 나올 거 아니야. 그냥 못 나오면 안 나오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라면 교통 접근성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골에서 어떤 위치를 선택할 때 누가 봐도 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와, 진짜 좋다 라는 생각이 드는 곳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자연이 깨끗하고 조금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연이 깨끗해도 공간적 여유가 없다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혐오하는 시설들, 즉 공장이나 축산 등이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땅과 집이 남쪽을 바라보면 참 좋죠. 하루 종일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적당한 거리에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을이 있으면 좋겠죠. 이런 일반적인 기준만 충족해도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입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출 받지 않기입니다. 시초나 대출 없이 어떻게 집을 사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골집은 대출 없이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출 없이 시골집을 살 수 없다면, 대출 없이 시골집을 지을 수 없다면 시골을 선택하지 않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대출을 땡겨서 아파트를 삽니다. 젊은 사람들 그럴 수 있죠. 저도 도시에서 대출 받아서 아파트 샀었습니다. 왜냐면 젊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월세 낸다는 생각으로,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원리금을 내면 되잖아요.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도 아무리 경제활동을 해도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결국 힘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시골에 집을 사거나 집을 지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시골에 원래 경제 생활을 하던 기반이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집을 지을 때 대출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원래 시골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니까 도시 사람들이 아파트 대출받아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귀촌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집을 지으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내려오는 경우 대부분 경제활동을 전혀 안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소득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대출을 받아서 귀촌을 하겠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모험을 즐기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면 귀촌하는 분들 혹은 세컨하우스 하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도시에도 집이 있고 시골에도 집이 있고 그렇게 살아도 전혀 삶에 타격이 없는 분들이 귀촌이나 세컨하우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시골의 맨 땅에 헤딩한 케이스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시골에서 쓰리잡 뛰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show some respect. 무슨 얘기냐? 도시와 달리 시골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골에 집을 사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골에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게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훤히 다 보이거든요. 도시의 아파트는 워낙 사람도 많고 이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삿짐 차를 봐도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이사 왔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쵸? 그런데 시골은 달라요. 집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날 이삿짐 차가 들어온다? 놀랄 일입니다.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다 보여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큰 화물차나 장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그냥 다 보입니다.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도시랑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시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가시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도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는 주변 이웃들을 무시하고 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친밀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사하는 게 어렵습니까? 인사하는 것 자체가 리스펙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골에서는 사람이 너무 잘 보이는데 저 사람이 얼마 전에 저기에 집을 짓고 이사 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주쳐도 그냥 쌩까고 지나가면 서로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색함이 지속되면 불편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누군지 몰라도 그냥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금방 얼굴이 익습니다. 다음에 길 가다가 만나면은 또 저번에 인사했던 그 할머니예요. 별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혼자 살고 싶어.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Just show some respect.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또 시골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로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인사 나누면서 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좋은 입지 선택하기, 집 지을 때 대출받지 않기, 그리고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하기, 요 세 가지만 잘 실천하셔도 시골 선택한 것을 후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생이란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세밀하고 섬세한 조건들 때문에 시골을 선택한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시골에 내려온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겠죠. 저 역시 지금까지 시골에 이제 8년차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해도 미래에는 어떤 사정이 아주 많이 변해서 제가 후회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